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지구 상공 550km 어딘가에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린 위성 6,000개가 지구를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위성들을 올려보낸 로켓 중 일부는 지금까지 무려 20번 넘게 우주를 다녀왔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상식이었던 로켓 산업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의 남자가 러시아 모스크바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낡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핵탄두를 실어 나르던 로켓을 중고로 사겠다며 러시아 우주 관계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목적은 화성에 식물을 키워 생명의 가능성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측은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협상은 결렬됐고 머스크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그는 노트북을 꺼내 스프레드시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로켓을 사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면 얼마나 들까? 그날의 계산이 스페이스X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로켓을 직접 만든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숫자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로켓 한 발을 우주에 쏘아 올리는 비용은 약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도 아니고 아파트 단지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셈입니다. 그것도 딱 한 번 쓰고 바다에 빠뜨려야 했습니다. 나사와 러시아 로스코스모스, 유럽 우주국 ESA 모두 이 구조를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로켓은 원래 일회용이라고. 스페이스X는 그 상식을 정면으로 의심했습니다. 여기서 머스크가 던진 질문이 흥미롭습니다. 비행기가 매번 착륙 후 버려진다면 항공산업이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을까? 당연히 아닙니다. 뉴욕에서 런던까지 비행기 티켓이 수억 원이 될 테니까요. 로켓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이후 우주 산업 전체의 판을 바꿔놓았습니다. 2015년 12월 21일 펠컨 9로켓의 1단 추진체가 발사된 지 약 10분 후 케이프 커네버럴 발사장으로 스스로 날아 돌아와 수직으로 착륙했습니다. 다리를 펼치고 엔진을 역분사하며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발사 통제실 직원들은 소리를 질렀고 그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한 이유는 단순히 멋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착륙한 그 로켓은 다음에 또 쓸 수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놀랍게도 펠컨 9의 1단 추진체 재사용은 지금 이 시점에서 완전히 일상이 됐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일부 추진체는 20번 이상 발사와 착륙을 반복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을 10번 왕복하고도 멀쩡히 달리는 엔진과 같습니다. 발사 비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펠컨 9의 발사 가격은 약 6,700만 달러, 이전 시대 경쟁 로켓들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입니다. 재사용 추진체를 쓰면 더 내려갑니다. 스페이스X가 내부적으로 목표하는 발사 비용은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페이스X가 준비하고 있는 스타쉽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타쉽은 펠컨 9보다 훨씬 큰 로켓입니다. 높이 121m, 35층짜리 아파트와 비슷한 높이의 이 로켓은 한 번에 100명 이상의 사람을 태울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목적지는 화성입니다. 사실은 스타쉽의 진짜 야망은 발사 비용을 지금의 100분의 1 아래로 줄이는 것입니다. 스페이스X가 공개적으로 밝힌 목표는 1kg당 우주까지 운반하는 비용을 100달러 이하로 낮추는 것, 현재 기준 약 2,000달러에서 1만 달러에 달하는 이 비용을 그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2023년과 2024년 스타쉽은 텍사스 보카치카 발사장에서 여러 차례 시험 비행을 거쳤습니다. 초기에는 공중에서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 직원들은 그 폭발을 빠른 분해 해체, 즉 래피드 언스케줄드 디서셈블리라고 불렀습니다. 실패를 실패라 부르지 않고 데이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빠르게 수정했습니다. 2024년 10월 스타쉽의 1단 로켓인 슈퍼헤비 부스터가 발사 후 약 7분 만에 발사대로 돌아와 기계팔, 이른바 젓가락처럼 생긴 장치에 잡혔습니다. 로켓을 발사대에서 공중으로 낚아채듯 잡아낸 이 장면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 혁신이 단순히 로켓 덕후의 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스타쉽이 완성되면 지구 어디서든 30분 안에 도달하는 초음속 여객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뉴욕까지 30분. 현재 비행기로는 14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물론 그것이 현실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수없이 많지만 스페이스X는 불가능하다는 말에 이미 여러 번 답한 바 있습니다. 한편 스페이스X의 폭주에 경쟁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블루 오리진은 수십조 원을 투자하면서도 아직까지 대형 궤도 로켓을 상업 발사에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보잉은 나사와 함께 만든 유인 우주선 스타라이너를 2024년 첫 유인 시험 비행에 성공시켰지만 기술 결함으로 우주 비행사들이 예정보다 훨씬 오래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반면 스페이스X의 드래곤 캡슐은 2020년 이후 수십 번의 유인 및 무인 비행을 무사히 완료했습니다. 한때 우주 강국이었던 러시아의 로스코스모스는 서방의 제재와 예산 삭감 속에서 발사 횟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공의 이면에 풀리지 않은 질문들도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위성을 계속 쏘아 올리면서 천문학자들은 밤하늘의 비공해, 즉 이성이 빛을 반사해 천체 관측을 방해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12 화성에 인간을 보내는 계획이 실현된다 해도 방사선 노출, 근육과 뼈의 약화, 심리적 고립이라는 극복하기 어려운 벽이 여전히 앞에 놓여 있습니다. 화성까지 가는데 최소 6개월에서 9개월, 빛이 지구에서 화성까지 닿는 데만도 최대 24분이 걸립니다.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지금도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처음 로켓을 쏘아 올리던 2006년 3번의 연속 실패 끝에 회사의 자금은 바닥났습니다. 4번째 발사가 실패했다면 스페이스X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 4번째 발사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회사는 로켓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류의 생각을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주는 언제나 인간에게 너무 멀고 너무 비싼 곳이었습니다. 그 거리와 비용을 허무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텍사스 황무지 한편에서, 캘리포니아 공장 안에서, 그리고 지구 상공 550km의 궤도 위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우주는 지금의 우주와 전혀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